스위프트 함수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파라미터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명, 영어로는 external name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명, internal name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데, 외부명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외부명은 제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 외부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외부명은 내부명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간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앞의 예에서 보면 여기가 내부이고 여기가 외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자가 지금 하나만 있다는 것은, 인자의 이름이 하나만 있다는 것은 각각의 파라미터에 내부명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호출할 때 외부명은 그냥 내부명과 동일한 이름, 즉 하이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 조금 전에 했던 이 예에 외부명을 추가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부명, 내부명 파라미터 이름을 구분해 줄 때는 외부명이 먼저 오고 내부명이 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idth를 외부명으로 하겠고요. 한 칸 띄워주고 w를 내부명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height는 외부명, h는 내부명으로 사용을 하겠고요. 이제 내부는 이게 바뀌어야겠죠. width가 아니라 w, height가 아니라 h를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호출을 할 때는 분명히 height의 외부명을 잘 썼어요. 외부명을 잘 썼는데 에러가 발생하네요. 왜 에러가 발생하냐? missing argument label width. 픽스 방법을 보니까 width를 이번엔 또 넣어주라고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어줬더니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함수의 정의에서 이렇게 외부명을 정의를 해준 경우에는 함수 호출 시 첫 번째 인자를 포함해서 모든 인자에 반드시 외부명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width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야만 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호출할 때 가독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빼게 되면 아까 보셨다시피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마 외부명과 내부명을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본 대로 인자 부분에 내부명만 쓰게 되면 외부명은 내부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이름으로 쓰지 않더라도 호출할 때 외부지만 그냥 내부명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명과 내부명을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겠죠.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명도 반드시 적어주도록 강제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 부분에 내부명만 쓰게 되면 실제 호출 시에는 첫 번째 인자명을 생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명과 내부명을 동일하게 쓰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만 중복해서 사용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보면요. 이 두 번째 인자는 그냥 내부명만 써줘서 내부명과 외부명을 동일하게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인자는 외부명과 내부명의 이름을 같게 써주는 것입니다. width를 두 번 반복해서 써준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내부명을 다시 써줘야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호출을 할 때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의 이름을 반드시 써주게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를 동일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스위프트 1.0 버전에서는 내부명과 외부명이 동일한 경우에 이렇게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런 함수를 허용을 했었거든요. 즉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렇게 width라고 쓰는 대신에 하나로 샵을 한 다음에 width라고 하는 이런 문법이 허용이 됐었어요. 스위프트 1.0에서는. 하지만 2.0 버전에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sharp has been removed from Swift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첫 번째 파라미터는 중복해서 써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하나만 써줘서 이렇게 호출 시에 두 개의 파라미터의 이름을 모두 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위프트 2.0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응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함수의 인자가 두 개이면 함수를 호출할 때 두 개의 인자값을 던져주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호출 시 하나의 인자값,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인자의 값만 던져주더라도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의 정의에서 두 번째 인자를 정의할 때 그 두 번째 인자의 디폴트 값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제 호출부에서 두 개의 인자 값을 호출하면 그냥 그 두 개의 인자 값을 활용해서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호출 시에 한 개의 인자 값만 주어진다면 그 인자 값은 첫 번째 인자에 대입을 해주고 두 번째 인자 값은 정의 때 만들어 놓은 그 디폴트 값을 활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호출 시에 주어진 문장을 지정된 구분자에 의해 분리해서 그 분리된 배열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함수 separate phrase 라고 이름을 주고 인자를 두 개를 스트링과 그리고 구분자 딜리미터를 스트링 이라고 주겠습니다. 인자가 두 개죠. 그리고 리턴 값은 문자열로 된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리턴하냐면 이 문자열의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Components separated by string 해서 그 구문자가 어떤 것이냐, 위에서 인자로 지워진 딜리미터가 되겠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인자를 두 개를 주는 게 정석이겠죠. 그래서 스트링에는 1, 2, 3 라고 주겠고 구분자로는 그냥 스페이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 2, 3가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3개로 분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문자열 3개로 구성된 배열을 리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인자의 디폴트 값을 한번 지정해 줘 볼까요? 여기죠. 이 두 번째 딜리미터 인자에다가 디폴트 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딜리미터 값을 만약에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디폴트로 이걸 써라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인자를 생략을 하더라도 결과는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두 개의 인자를 주긴 주는데 이 두 번째의 인자명을 생략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정의를 할 때 두 번째 인자명 앞에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러가 나네요. 딜리미터를 지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이 언더스코어를 넣어주게 되면 인자명을 생략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빼줘야 된다. 빼주고 실제로 딜리미터의 이 값, 스페이스만 보내주게 되면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확인하였습니다. 함수 중에는 그 인자의 수를 가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periodic parameter function 이라고 하는데요. 인자의 수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하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호출된 인자들의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을 average라고 하고 인자를 sumNums라는 걸 더블형으로 줬고요. 반환형도 더블로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점을 3개를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주면 sumNums가 하나가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올 수도 있다 라는 이런 periodic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일단은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거니까 먼저 총합을 토탈이라는 변수로 더블형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초기 값을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할 건데 num이라는 변수를 이 인자로 받는 sumNums들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을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토탈은 토탈 플러스 num으로 해서 토탈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턴을 할 때는 토탈에서 나누기 sumNums의 개수가 돼야겠죠. 근데 개수는 count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sumNums.count를 해주는데 이게 정수니까 우리가 더블형으로 만들어줘야겠죠. 토탈이 더블이니까. 그렇게 하면 함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verag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하나만 주면 당연히 average가 1이라고 반환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인자를 여러 개를 주면 1, 3, 5를 줘볼까요? 그러면 1, 3, 5의 평균은 3. 이런 식으로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균값을 반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periodic paramet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